지난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소통에 나섰습니다. 간담회 분위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을 착취하는 이런 일본 카르텔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을 더 젊고 더 생산적이고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가로 바꾸는 이런 정치 과정에도 청년 시절부터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점심과 저녁을 시간 날 때 직접 만들어서 차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의원에게 앞서 또한 청년 중 질문에 앞서서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린다면은 그거는 국가가 바로 망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신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4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유연성, 공정성, 그리고 안전, 그리고 법적 안전성 등 이렇게 4가지를 강조했는데 특히나 공정성에 대해서는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그건 불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민주노총, 화물연대 이걸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어떤 입장들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자, 어제 노동개혁을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을 맞춰서 국민의힘에서도 입법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중앙일보 통해서 만나보시죠. 여당이 300인 이상 노조 깜깜이 회계를 방지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정우택 의원이 노동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그 세금을 운영하는 민주노총인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 자기들끼리만 안다. 그런 지적들이 나왔고 그걸 투명화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일단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노총 당연히 반발하죠. 노동 3권 침해하고 있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제도다. 노조가 다루는 재정 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만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 또 깜깜이 제도 개선으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치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지적들이 나왔고 이걸 법으로서 일단 입법하겠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나섰습니다.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법으로 완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저런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걸 가지고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노조 회계를 투명화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 것인가 이거는 외국의 제도를 봐도 미국, 영국 같은 데는 사실은 이 법적으로 굉장히 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돼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조금 더 덜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 노조가 깜깜이 회계를 하는 나라는 없어요. 선진국에서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민주당도 적어도 요걸 어느 정도는 아마 방어하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동안에 이제 민노총이나 이런 요구를 민주당이 많이 수용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이 반발한다는 얘기는 민노총과 어느 정도 민주당이 보조를 같이 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ILO 국제노동기구나 이런 데 협약을 보면
지나치게 노조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선상에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수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런 걸 바탕으로 노조 회계의 투명성 이걸 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나서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겠죠. 성지 대변인님. 이게 뭐 이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 이거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노조 깜깜이 회계를 갑자기 왜 들고 나왔느냐 여기에 대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화물연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강력한 법적 판단을 통해서 업무에 복귀시키는 부분들. 그러니까 노동권에 대한 이 정부의 입장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저게 또 노조 길들이기를 위한 하나의 또 방편으로 쓰이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들은 노조와 노동자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그냥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대화를 안 한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위주로의 어떤 노동정책, 노동개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깜깜하게 듣기에는 되게 투명하게 해서 좋을 것 같지만 이 이면에는 민주노총이라든지 노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노조를 좀 세게 얘기하면 강하게 얘기하면 노조를 아예 그냥 눌러버리고 싶은 이런 의도가 있어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좀 깊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나만 더 다른 얘기를 덧붙이면 아까 이제 청년 200여 명 간담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기에 3대 개혁 얘기하고요. 3대 개혁 해야 됩니다. 이거 민주당은 모두 같은 생각이고요.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는 부분인데 아쉬운 게 있어요. 청년 200여 명은 대한민국 청년이 아니라 그 앞에다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 당원 200여 명과 간담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뭐 지역 의원도 있고 그리고 청년 보좌역들도 있고 그러나 뭐 일반 대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뭐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네. 투명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 과거에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에서도 얼마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의 회계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노조의 자주성과 투명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조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노조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정부 예산도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노조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데 정작 노조원들이 나의 노조 회비가 어디에 얼마만큼 제대로 쓰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노조원들은 일정 직급 이하면은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을 하면서 월급에서 자동으로 노조 회비가 빠져나갑니다. 네. 과연 그거를 희망 사는 사람만 노조 회비를 내겠다 조사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노조 회비를 낼지도 의문인 거죠. 그 정도로 노조에 대한 실망이 크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근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요, 사실 노동조합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투명성을 하겠다는데 이걸 반대하게 되면 이제까지 투명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 자인하는 거고. 네.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조합원이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조합체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제재 방안이 없거든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재 노조법 27조에 의하면 네. 행정관청으로부터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을 행정관청이 요구를 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이제 유명무실화되어 있고 사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명분이 좀 약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 민주당이 반대해서 이게 입법이 안 되면 앞으로는 이 노동조합법 27조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사실 회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해서 입법이 안 되면 아마 현 정부에서는 그 노동조합법 27조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